신라의 발전과 가야 부분이죠. 자, 먼저 먼저 뭐 역사 속으로 보면 이 신라 경주 지역에 자 여기 약간 이제 반달 모양 형식이죠. 경주의 이제 월성이라는 그 지역이다. 라는 거 그냥 잠깐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이제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일단 신라는 자 박혁거세를 중심으로 해서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과 유이민 세력이 결합해서 건국이 되었다. 기원전 신라는. 그래서 참고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서 가장 먼저 건국된 게 신라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신라가 이제 진안하는 이제 작은 나라 사로국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자, 신라는 진안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으로 출발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에는 박석김 삼성의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가 번갈아 왕의 자리인 이사금으로 추대되었다. 자, 박혁거세, 석탈해, 김말지 그런 이제 후손들이 어떻게 돼 돌아가면서 이제 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한 두 줄 내려와서 자 4세기 말에 뇌물마리간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계속 이어나갔고 김씨 왕위 세습이 나타났다. 4세기부터 어떻게 돼요? 4세기 후반부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주간주 건국가의 이러한 특징들이 좀 보이는구나. 자, 그 다음에 왕의 칭호도 마리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더 내려오면 자,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외의 침략을 격퇴하기도 했다. 자, 광개토대왕이 왜구를 격퇴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뇌물마리간 때라는 거고, 자, 왼쪽에 보면 신라의 왕호변 변화 이렇게 있어요. 자, 거서관 이제 귀인 뭐 족장 이런 뜻이야. 군장 막 이런 뜻이야. 차차웅은 제사장, 이사금은 연장자, 계승자, 마리간은 대수장, 왕 이렇게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박혁거세가 나라 세웠을 때 석탈에 그다음에 이제 김할지부터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른 명칭이 그러다가 뇌물마리간 때부터 마리간 이렇게 칭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6세기에 지증왕 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자, 넘어가서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자, 여기 보면요. 자, 5세기 들어서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간섭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했다. 자, 우리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구를 격퇴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막아준 거잖아, 대신. 고구려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구려가 신라의 어떤 그 정치에 간섭한다라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이런 식으로요. 근데 또 이제 신라는요 이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한 이제 간섭을 받다가 5세기 이제 들어서 백제와 이제 나치 동맹 체결하면서 고구려의 그런 간섭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6세기 지증왕 때에는 우경이 보급되면서 자 우리 지증왕 나오죠.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상업도 발달했다. 자, 그리고요. 마립간 대신에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요. 또 신라라는 국호 만들고요. 자, 우상국을 정복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지방의 관리도 파견했다. 우리 지방의 관리를 파견했다라는 것 자체가 왕권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방을 그 지역의 어떤 족장 이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중앙에서 선발한 관리를 파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풍왕. 자, 율령을 반포하고, 막 이런 통치질서를 확립하고요. 자, 불교를 공인했다. 이게 이제 법풍왕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업적이다라는 거죠. 이 법이라는 거 글자 자체도 어떻게 돼? 불교, 불법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보고요. 자, 오른쪽에 자, 사례톡톡 한번 볼게요. 지주왕의 업적. 요것도 가끔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야. 자, 뭐냐면은 순장을 금지했다라는 거야. 우리 부여의 풍습 배울 때 우리가 순장 배웠죠? 그러니까 자, 지배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지배자가 살아있을 때 이 지배자를 모셨던 이런 이제 그 하인들을 어떻게 돼? 같이 이제 묻는 거. 그게 이제 순장의 풍습이다라는 거지. 근데 순장을 금지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당시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중요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노동력 하나하나가 중요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순장을 금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 더 내려와서 자, 농사를 건장하게 하고 처음으로 소를 이용해서 논밭을 갈게 했다. 우경을 도입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요. 자, 신하들이 자, 신이라는 글자는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라라는 글자는 글자를 사방으로 망라한다라는 뜻으로 자, 나라 이름으로 권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자, 이게 바로 뭐야? 신라라는 이제 국호 가 이제 탄생하게 된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삼국사기, 우리나라 지금 남아있는 역사책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에 쓰였고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참고로 보고요. 나중에 고려시대 가면 또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자, 이제 내려오면요. 자, 2차돈의 순교비 있어요. 자, 여기 자세히 좀 보면은 막 이제 2차돈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무릎 꿇고 앉아 있고요. 막 이거 하얀색 막 이렇게 이렇게 우유같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지금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려 나갔을 때.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내려오면 역사탐구 봐볼게요. 버풍왕의 국가체제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버풍왕의 통치체제 정비로 중앙집권체제가 완비되면서 신라는 지증왕 때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갈까라고 이제 보는 거지. 자, 관리의 등급 나누고 관복색을 구분했다. 또 건원이라는 연호를 제정했다. 우리가 이거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이 신라 이때 버풍왕 때도 이제 연호를 쓰긴 씁니다. 참고로 이제 보고요. 또 자, 또 이제 상대등 제도를 마련했다. 자, 그다음에 금강가야 복속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뭐 빈칸에 들어갈 거, 불교를 공인했다, 율령을 반포했다, 요런 거, 또 이제 병부를 설치했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신라 사회를 이해하는 독특한 열쇠 해가지고요. 화백회의와 골품제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이 화백회의라는 거는 귀족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이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이제 회의를 여는 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삼국이 다 있었어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했을 때 신라가 이제 화백회의인 거고요. 고구려는요 제가회의라고 부르고요. 백제는 정사암 회의 이렇게 불렀어요. 신라는 화백회의 이렇게요. 자, 이런 게 다 이제 결국엔 이제 귀족회의인데, 그러니까 이 삼국이 결국에는 처음부터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었잖아. 처음에는 연맹한국 단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이제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족장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결국에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귀족회의의 어떤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제가 회의, 백제는 정사암이라는 바위에서 열렸다라고 해서 회의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화백회의 이렇게 해서 그 귀족회의의 명칭들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특히나 다른 뭐 제가회의나 정사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그런 그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이 화백회의는 기록이 조금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화백회의의 어떤 이제 그 특징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는 거야.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라는 거야. 모두 찬성해야 된다. 만장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역사책이에요. 신당서. 자, 이는 반드시 무리와 더불어 의논했다. 자, 이를 화백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만장일치다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귀족 세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대등이 화백회의 의장이 되었다. 아까 우리 버풍왕 때 상대등 제도가 마련됐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상대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예시로 잠깐 나오는데 자, 진지왕이라는 신라의 왕이 있었어요. 화백회의에서 이 왕을 쫓아냈어요. 그만큼 화백회의가 좀 이제 어느 정도 결정권이 좀 크게 있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골품제예요. 자, 이 골품제라고 할 때 골과 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지. 자, 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뼈죠, 뼈.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성골, 진골 이런 식으로요. 품은 1에서부터 6, 두품 이렇게 나와 있어.
품이라고 하는 거는 뜻이 뭐냐면 등급이라는 뜻이야. 결국에는 뼈에 따른 등급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성골은 주로 이제 왕족을 성골이라고 얘기하고요. 진골은 이제 고위, 귀족. 이 두품, 1에서 6두품은 하위 귀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골품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골품제에 속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당시에 지배자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지배자들만 일단은 이 골품제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진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족 가운데서도 이제 진짜 힘 있는 그런 세력들이고요. 이 두품 같은 경우에는 1이 낮은 거고요. 6으로 올라가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거야. 자, 그리고 하위 귀족이에요. 어쨌든 두품도 이제 지배자, 지배계층이다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보면 1에서 4두품까지는요 거의 평민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거의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면 되고 남은 건 이제 5두품, 6두품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내용. 자, 경주에 거주하는 귀족의 신분을 혈연에 따라서 서열을 매긴 독특한 이제 그 신분 제도다. 자,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자, 진골은 집의 길이와 넓이가 24척까지, 6도품은 21척까지, 4도품은 100에서 100손까지는 15척.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법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각 어떤 이제 계층마다 그 지배 크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지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어떤 이제 규제가 되는 어떤 이제 그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내절 정도 내려오면 자, 신라의 귀족은 골품에 의해서 관직의 진출도 이거 진골은 쭉 올라갈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6도품은 어느 정도까지, 또 5도품은 어디 있는지 그 상한선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혼인, 주거 생활 등 일상 생활까지도 엄격하게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이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이런 신분 제도와 달리 이 신라의 골품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관직 진출의 어떤 제한, 이거는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거의 있단 말이야. 근데 일상생활의 어떤 이런 규제까지도 같이 했다. 제한까지도 같이 했다라는 게 이제 이 골품제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기억을 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신라의 전성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진흥왕인데, 자, 6세기 중반에 진흥왕 때부터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시기도 여러분 확인하고요. 자, 황룡사를 짓고 불교를 정비해서 국가의 정신을 통합했다. 황룡사라는 절을 만들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영토 확장에 나섰다. 보고요. 자, 또 한 줄 내려오면, 자, 한강 유역을 장악한 후에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야 연맹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점점 위쪽으로 또 올라가서요. 자, 함경도 해안 지방까지 진출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자, 삼국 항쟁의 격화에서, 자, 첫 번째 끝에,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한 거지. 자, 중국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바닷길을 확보하면서 이제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직접 교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수화당의 등장으로 동아시아의 정세가 변화하면서 삼국 대결의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통일왕조가 들어서는 그런 이제 시점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먼저 이제 오른쪽에 화랑도라고 돼 있어요. 자, 이 화랑도라고 하는 거는 화랑과 그 다음에 낭도를 합쳐서 우리가 화랑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야. 귀족들의 그 자제, 청년들을 보통 이제 그 화랑이라고 하고요. 낭도 같은 경우는 하급 귀족도 있어요. 하급 귀족에서부터 이제 어떤 이제 평민, 이렇게 해서 낭도가 이제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지켜야 할 규율로 세속오계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속오계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 불교 나올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순수비 나오지. 순수비, 왕이 직접 그 지역에 땅을 밟았다 이런 거죠. 가봤다. 자, 가봐서 거기에다가 비석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자, 먼저 또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자, 지도가 삼국시대 관련해서 지도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하려고 그랬죠? 어디를 보라?
그렇죠. 한강을 보라라고 하는 거지. 자, 지금 신라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 몇 세기 지도다? 아, 6세기 지도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보면은 이제 그 비석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단양에 적성비 만들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순수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 가야 지역 차지하고 나서 창녕비, 한강 유역에 북한산비, 쭉 올라가서 여기 함경도 지역에 황초령, 마운령비를 만들었다. 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위치를 잠깐 몇 지역을 봐볼게요. 자, 서안평. 우리 고구려 1세기 후반에 태조왕이 어떻게 돼? 요동 진출을 도모한다라고 하면서 서안평이라는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지역입니다. 바로 압록강 바로 바꿨죠. 자, 그 다음에요. 한강유역 봐봐요. 바로 앞에 당항성이라고 돼 있죠. 이 당항성에서 어떻게 돼?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설명 볼게요. 6세기 중반에 고구려는 왕권이 약화되고요. 귀족들의 왕위 다툼으로 전국이 불안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그때 이제 신라가 백제 성왕과 손을 잡고 한강유역에 고구려군을 공격했고요. 자,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 신라는 상류 지역을 차지했고, 자, 53년에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백제가 대체는 한강유역 지역을 기습해서 그곳에 신주를 설치했다. 결국엔 이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엔 이제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하고요.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거점. 이 거점이 어디라고요? 당항성. 자, 이렇게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오른쪽에 뭐 북한산비, 그 다음에 여기 뭐 단양 적성비 막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확인을 잠시 해보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가야 연맹 나오죠. 자, 가야를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여기 위쪽에 자료토토의 금관가야 건국설화에서 금관가야는 김수로에게 세워졌다 있죠. 그거 이제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가야 연맹의 발전. 여기 위에 변환이었던 낙동강 하류 지역. 낙동강 그 근처에서 가야가 탄생했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자, 금관가야는 발달한 농업과 풍부한 철을 기반으로 낙랑과 외를 잇는 해상 교역을 통해서 성장했다. 철을 여기에 이제 수출했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신라를 지원한 고구려 군대의 공격으로 크게 쇠퇴를 하고요. 이때가 이제 뭐야? 광개토대왕 4세기 그 후반이죠. 자, 5세기 후반부터는 고령의 대가야가 소백산맥 서쪽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가야연맹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가야연맹의 주도권이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갔다라는 거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내려오면 역사 지식을 좁혀해. 자, 이 끝에 내륙 지역에 자리 잡았던 대가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금강가야, 여기가 이제 낙동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는 거잖아. 자, 외가 쳐들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해 지역은 금강가야 지역은요 강 바로 옆이니까 어떻게 돼? 피해를 입었는데 이 고령의 내가야는 더 안쪽에 내륙 지방에 있으니까 피해를 덜 받아서 나중에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요 가야 관련된 지도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령 대가야죠. 자, 지산동 고분군에서 이 가야 이 고분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산 능선과 사면이 남아. 그러니까 능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런 걸 지금 산 여기 보이죠 뒤에. 요런 걸 이제 능선이라고 하는 거야. 하늘과 맞닿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꼭대기 부분이죠. 여기가 지금 이제 산 능선이지.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무덤 만들었다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가야연맹의 해체 보면요. 자, 금관가야가 자 법풍왕 때 532년 신라에 병합되고요. 고령의 대가야마저 진흥왕 때 562년에 신라에 정복되면서 가야는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가야 지역에 철이 많이 난다고 얘기했잖아. 자, 이 가야 관련해서 유명한 이 유물이에요. 철제 판갑옷, 철제 갑옷. 요거 여러분들 막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생긴 모양 같은 거 잘 기억을 하세요. 지금.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덩이새라고 해서요. 철 덩어리야 이렇게 생긴. 이 덩이새 자체가 어떻게 돼? 화폐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 잘 확인하세요. 화폐처럼 통용됐다. 자, 이제 내용 정리 쏙쏙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자, 마립관 하면 뭐겠어? 뇌물 마립관 때부터 김씨 왕위가 일어났다. 자, 그다음에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신라라는 국호를 만들었다. 지증왕. 자,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불교를 공인다. 불교, 법흥왕. 자, 대가야 정복했다. 진흥왕. 가야연맹은 자, 뭘로 발전하지 못한 거야?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래요. 자, 지증왕은 이사금 대신에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아니죠. 마립간 대신에. 자, 화랑도는 신라가 정복도는 통합된 지역의 지배층의 서열을 매기면서 만들어졌다. 자, 봐. 신라가 영토를 확장해요. 그럼 거기에서 항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귀족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에 막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이게 뭐야? 화랑도가 아니라. 그렇죠. 골품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고구려와 동맹이 깨졌다. 아니지. 백제와의 동맹이 깨진 거죠. 고구려의 침입으로 가야연맹의 주도권은 대가야에서 금관가에 넘어갔다. 아니지. 거꾸로 됐죠. 금관가에서 대가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역사 이해 보면은 자, 중앙집권국가에 발전해가지고요. 자, 중앙집권이라는 섬에 지금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나아가고 있고요. 자, 부여나 가야 같은 경우에는 못 따라가는 거야. 결국에 얘네들은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보면은 자, 영토 확장, 관등 광복제, 율령 반포,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행정구역 편성하고요. 자,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위를 세습한다.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 결국에는 왕권 강화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세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